네,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최근 삼성전자를 보는 외부의 시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때문인데 서주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이번에도 실적 1등 공시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실적 효자는 반도체였는데요. 전체 영업이익의 75%에 달하는 13조 원을 반도체로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와 또 D램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다 또 중국의 추격 등으로 아무래도 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3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D램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출하량을 조정하면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의 실적을 내고도 우려감이 커지는 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4분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대한 예상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반도체 가격이 하락되는 게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략 6개월에서 1년치를 미리 주문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아직 지난해의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급이 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반면 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최근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서버용 D램의 수요량 증가로 실적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를 보면 과거에는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등 잘 짜여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한쪽의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해도 다른 사업이 이를 메꾸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서 2016년 하반기 시작된 D램 주도의 호황 국면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좀 더 높여서 이 퀄컴 등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따라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을 시스템 반도체로 분산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런 전략이 성공을 거두느냐가 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2의 도약을 하느냐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